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실천과 교육연구소 이경국 소장입니다. 경기복지 SOS 이경국의 고민타파 시작합니다. 오늘은 차이나는 후원 모금 클래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현장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영역인 이 후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후원은요 그냥 누구에겐가 후원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나름대로 원칙과 요령이 있습니다. 이 원칙과 요령만 잘 지키면 후원이 그런대로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오늘 조금 해소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 후원 모금을 해야겠다는 담당자 본인의 의지가 선제되어야 합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면 필요성 쓰시죠. 사업계획서가 왜 작성이 안 돼요? 내가 그것을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니까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필요를 못 느끼니까 목적과 목표도 설정하지 못하죠. 후원도 똑같습니다. 내가 후원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위에 상사분들이 해라 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후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회복사가?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사가 본인이 스스로 후원이 필요해.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꼭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누가 후원해라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후원이란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느껴야 되고,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기관의 후원자 및 자원들에 대한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후원을 하면은 어디 나가서 후원을 하세요? 뭐 길거리에 나가서, 아니면은 뭐 주변 사람한테, 주변 사람 그래봤자 엄마 아빠, 뭐 형제, 아니면 친구,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사회복사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티켓 판매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뭐 하루 카페 같은 것들 하면 티켓 판매를 많이 하면은 그냥 내가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하루 카페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사실은 내가 후원을 어디서 받아와야 된다고 하면 후원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못 찾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속한 기관은 이제 시작한 신생기관도 있지만요, 이제 시작한 신생기관보다는 지금까지 쭉 10년, 20년 이어온 기관들이 더 많거든요. 그럼 그 전에 실무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서도 후원 활동을 했고, 그 안에서도 자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자원이라는 건요, 자원봉사자도 있고요, 후원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관계한 사람들이 가장 좋은 자원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 모금을 하시려면요, 제일 먼저 우리 기관에 현재 후원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기관에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를 파악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초적으로 해서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후원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바깥에 나가서 후원해 주세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가서 후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기관을 알고 있고 우리 기관 안에서 후원을 하고 있으신 분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더 많이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후원에서는요, 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를 찾아야 돼요. 감자, 고구마도 있고 고추도 있고 양파도 있고, 그런데 왜 수많은 채소 중에서 왜 감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감자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감자가 나와요. 근데 감자 하나를 심으면은 감자 하나에서 막 줄기로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감자라는 존재는요, 이 후원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감자는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요, 소장님, 왜 감자를 예로 드시죠?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우주에서 살아남는 영화 중에 마션이라는 영화 있죠. 맷 데이먼이 주연한 마션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이 맷 데이먼이 우주에서 살아남을 때 감자를 활용해요. 왜 그러냐면 그 감자는 자기를 심으면 그 자기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서식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감자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본다 그러면은 이 감자만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예시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 감자가 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람이냐라고 한다면요, 사람은요, 이 입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각하면 나름대로 생각이 돼서 그것이 타당하면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즉 전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전파를 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이해하게 된 그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근자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이 사람들이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푸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람을 데려오고 사람이 사람을 데려오고 사람이 사람을 데려오는 사람만이 희망이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런 것들이 전부 뭐가 된다? 바로 이 감자의 역할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수많은 실무자 생활과 기관장 생활을 했을 때 제가 뭐 술을 마시고 뭐 사람들하고 뭐 교제를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저를 이해하고 저희 기관을 이해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들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들었더니 저는 22년 동안 한 25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은 경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감자가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내 주변에는 어떤 감자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부에서 더 많은 것들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